오늘은 2024년 7월에 실시한 전국연합학력평가 물투를 풀어볼 거고요. 일단 풀어보면 우리가 벡터는 보통 F1은 오른쪽 두 칸, 위로 두 칸 가니까 좌표평면으로 2,2. F2는 이제 왼쪽으로 마이너스 2, 왼쪽으로 두 칸, 위로 한 칸이니까 마이너스 2,1. 더하면 좌표끼리 더하니까 x는 성분은 0, y 성분은 3. 해서 합력은 위로만 3칸 가는 3N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2번을 풀면 우리가 공식을 먼저 알아야 하지만 일단 원의 중심으로 있는 힘을 우리가 구심력이라 그래. 원의 중심, 즉 구의 중심 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구심력인데 그것은 공식은 m 질량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그리고 각속도의 제곱 또는 질량 곱하기 반지름분의 속도의 제곱 이런 두 공식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치고 이때는 여기 실이 있죠. 실의 물체를 당기는 힘이 구심력, 이 구의 중심 쪽으로 당겨서 원운동을 시키는데 이 P라는 실이 A를 이렇게 당기죠. 확대를 좀 하면 P라는 실이 A를 당기는 힘이 이게 TP 그리고 A 오른쪽으로 실도 하나 있으니까 그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실이 A와 B를 둘 다 당겨. 그래서 실은 양끝의 물체를 실 중심 쪽으로 당기니까 이렇게 T, Q가 두 개의 힘이 작용을 하죠. 이렇게 작용을 할 때 A가 받는 힘을 쓰면 A는 힘을 어떻게 받냐면 즉 구의 중심 쪽으로는 TP, 구의 중심 쪽으로 TP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구 반대편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TQ의 힘, 요게 R자 힘이고 그것이 우리가 A에 작용하는 구심력으로 M 질량 A의 질량 몇이니? 질량이 같대요. M 곱하기 반지름이 여기가 D겠죠? MD 그리고 각속도가 같다 그랬으니까 MD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다. B에 관한 식을 써보면 B는 R자임이 어떻게 돼? 구의 중심 쪽으로 있는 요 T의 Q 요것이 R자임이고 그것이 구심력이 되어서 M 반지름이 ED죠. M 곱하기 ED 곱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을 넣으니까 TP는 3이죠. TP는 그냥 우리가 3 M D 오메가 제곱 T의 Q는 2죠. TQ는 2 EMD 오메가 제곱 그래서 이게 3대 2야. 그래서 답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답은 이게 3분의 2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물리트 교과서에서 배웠다시피 대포를 쓰면요. 대포를 약하게 쓰면 요렇게 타원 운동을 하고 약하게 쓰면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하다가 좀 더 빠르게 쓰면 조금 더 빨라지면 이제 3번과 같은 타원 운동에서 조금 더 빠르게 쓰면 1번과 같이 등속 원 운동을 하고 그러다가 더 세게 치면 이제 더 세게 쏘면 2번과 같이 타원 운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이 1번 궤도보다 2번 궤도 더 멀리 날아가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속력이 2번이 속력이 더 빠르게 쏴야 돼. 발사 속력이 더 커야 되고 1번처럼 이렇게 궤도가 적게 도는 거는 1번보다 등속 원운동보다 약하게 쏜 거야. 결국 우리가 알고 있다 치고 이 3번 문제를 보면요. 같은 행성을 가지고 할 때 B의 궤도보다 A의 궤도가 Q에서의 속력이 더 빨라요. 그래서 약하게 쏘면 원보다 작게 이게 원보다 약하게 쏘면 이렇고 그리고 원의 궤도의 속도로 쏘면 이렇고 원의 궤도 속도가 더 세게 쏘면 이렇게 원보다 더 멀리 가서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돌게 돼. 그래서 Q에서의 속력이 A가 빠르고요. Q에서의 속력은 A가 빠르고 B가 느려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그냥 먼저 알고 있어야 돼. Q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이거 기억 맞아.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할 때 우리가 타원 운동할 때 그래서 중력이 작용을 하죠.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요거 중력의 크기를 보면 요 타원 궤도를 운동할 때 행성에 의한 중력의 크기는 F는 중력 가속도 상수 곱하기 거리 제곱분의 그리고 위성의 질량과 가운데 행성의 질량 이렇게 곱하는 건데 거리가 요거를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래서 디귿을 풀려면 잠깐 거리를 알아야 되고 그럼 요거를 써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전주기 이 공식을 외웠을 텐데 공전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우리가 케플러 법칙을 외우고 있었다면 요거를 가지고 보면 A는 긴 반지름이 여기가 A라고 하죠. B는 그냥 반지름이 R이죠. 그래서 A 세제곱 대 R 세제곱은 이것은 주기의 제곱이랑 비례해. A의 주기의 제곱을 A의 주기가 T제곱 대 잠깐만요. B의 주기를 T제곱이라고 하면 A의 주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B의 제곱 T제곱 곱하기 요거의 제곱 B의 요거니까 요거의 제곱하면 16분의 9 곱하기 6, 9, 6이 5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전주기의 세제곱 공전주기 제곱을 이제 하면은 A 세제곱 대 R 세제곱은 16분의 9, 6의 54 대 T제곱 1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거 이제 또 비율을 잠깐 바꾸면 같은 T제곱 잠깐 날라가고 54 대 16이랑 같죠. 또 이제 약분을 해보자. 2로 약분을 하면 27 대 8과 같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3 대 2네. 긴 반지름이 A 대 R이 3 대 2야. 3 대 2야. 요게 그럼 1.5R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1.5R이네. 여기도 1.5R이네. 여기 P에서 Q 여기 전체가 3R인 것 같으니? 그럼 전체가 3R이니까 그럼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R이고 그럼 여기 길이가 뭐야? 이게 R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공전주기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 길이를 다 알 수 있었고 이제 길이를 알게 되니까 행성과 P의 거리는 2R이다. 요게 맞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력을 계산하면 P에서는 거리가 2R이기 때문에 P에서의 중력은 거리가 2R이니까 4R제곱분의 GMM Q에서의 중력은 R제곱분의 GMM 거리가 멀면 중력이 약해지니까 B가 4배 세네. 그래서 Q에서가 P에서의 4배다 맞네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1페이지 내용이 그냥 뭐 10초 컷 뭐 이런 쉬운 게 없고 다 그냥 1페이지부터가 뭐 풀 게 많던데. 그래서 얘도 풀 게 많죠. 딱 보면 여기 30도고 요 각도 30도고 요것도 30도. 그러니까 여기 60도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직일 테니까 60도죠. 정삼각형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h면 여기 길이도 h야. 그치? 그래서 잠깐 정삼각형을 먼저 그리면 정삼각형이든 하여튼 일단 이렇게 그리면 여기 길이가 h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여기는 길이는 뭐야? 여긴 2분의 h 여기 길이는 뭐야? 2분의 루트 3h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쐈어요. A가 쐈을 때 A는 여기서 쓰고 B는 떨어뜨렸더니 R점에서 만난대. 그래서 A에 대한 식을 쓰고 B에 대한 식을 써서 둘이 R에서 만난다를 써야겠죠. 그래서 바닥을 요 수평면을 그냥 요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림을 다시 생각을 하면 A는요 Vx는 A는 오른쪽으로 등속 운동을 할 거야. 30도로 쓰니까 V0에 2대 1대 루트 3 그래서 2분의 루트 3 V0로 오른쪽으로 등속 운동을 할 거고 A의 Y 속도는 약간 위로 날아가는 속도가 있죠. 그래서 2분의 V0에 위로 가는 초기 속도에서 가속도 GT를 뺀 것이 A의 Y 속도야. 요거를 가지고 A의 X는요 A가 앞으로 날아가는 요것은 요거 일정한 속도로 가니까 시간만 곱하면 우리가 앞으로 날아가는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 A의 실제 높이 Y는요 요거를 이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이기 때문에 처음의 위치에다가 변화한 위치를 쓰면 되겠죠. 처음의 위치에다가 변화한 위치 2분의 V0t 빼기 2분의 GT제곱 이러면 이제 A의 실제 Y의 위치와 실제 X의 위치를 우리가 쓸 수 있고 이제 B는 여기서 이제 쓰죠. 떨어지니까 B의 속도는 마이너스 GT B의 실제 높이는 처음에 높이 H에서
요 변화한 위치를 우리가 빼면 되겠죠.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연립을 하면 될 것 같아. 특정한 시간일 때 A는 요만큼 간다. 그래서 자, 첫 번째 특정한 시간일 때 2분의 루트 3h를 A가 앞으로 간다. 2분의 루트 3h는 2분의 루트 3 v0 특정한 t의 시간일 때 앞으로 요만큼 갔고요. 그리고 그때 A의 y 위치는 바닥에 0이다. A의 y 위치는 여기다 이제 요거를 다 넣으면 되겠죠. 2분의 h 플러스 2분의 v0t 빼기 2분의 g t제곱 이것이 0이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b에 대한 식을 쓰면 세 번째 b에 대한 식은 b의 y 위치는 0이 나온다. b는 y 위치가 0이 나온다. 그것은 h 빼기 2분의 g t제곱이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립을 하면 되는데요. 뭘 해야 되냐? 요거를 알 수 있는 게 v0t가 h죠. v0t가 h구나. v0t가 h고. 그리고 2분의 gt제곱이 h. 요것도 그냥 똑같죠. 2분의 gt제곱은 2h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v를 구하면요. 양변을 제곱해봐. v0 제곱 t제곱은 h의 제곱이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양변을 나눠. 그냥 이제 계산만 그냥 하면 되는데 g분의 v0 제곱이 뭐가 나와요? 2분의 h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v0 제곱은 2분의gh야. 그래서 v0는 루트 2분의gh야. 답은 1번.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힌트가 있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모두 액체의 온도 변화에 사용이 된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원래는 우리가 추가 내려가면 추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를 하면서 이것이 운동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할 텐데 내려가지만 추의 속력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속력이 되면서 내려간 그 위치 에너지가 모두 열이 되는 거야. Q가 되는 거죠. 그것이 액체의 온도를 증가시킬 텐데 액체의 비열 곱하기 액체의 질량 곱하기 액체의 온도 변화가 될 거야. 식을 이렇게 쓰고서 이제 이걸 쓰고서 이제 해보면 추의 질량이 10 곱하기 중력과 속도 10 곱하기 떨어진 거리 어디 써 있어? 1m 1m 떨어졌더니 그것이 비열 C 곱하기 액체의 질량 어디 써 있지? 액체의 질량 1 곱하기 온도 변화 여기 0.05라고 써 있죠. 단위를 보면 이 왼쪽은 이게 100줄이죠. 왼쪽의 단위는 이게 100줄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1 곱하기 0.05 곱하기 비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열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단위끼리도 나누면 돼요. 100 나누기 0.05 그럼 2000이 되겠죠. 그래서 2000 줄을 우리가 이렇게 킬로그램 도시로 나눈 게 우리가 비열이 되겠네. 그래서 비열은 2000줄을 킬로그램 도시로 나눈 것이다. 디귿이 맞고 그 다음에 추의 질량이 커졌으면 이 왼쪽이 커졌으면 온도 변화가 커지겠죠. 액체의 비열은 똑같고 액체의 질량도 똑같으니까 온도 변화가 0.1이 될 거야. 맞고 낙하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요. 운동 에너지가 늘지 못하고 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했어. 답은 4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진자에 관해서는 우리가 공식을 외워야 돼. 진자의 주기는 2파이 루트 g분의 실의 길이다. 이걸 외우고 있어야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진자가 있으면 여기가 각도가 세타고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물체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위치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이 가운데서의 운동 에너지가 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될 거고요. 이때 여기의 길이가 삼각형을 그리면 L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실의 길이는 여기까지가 오는 게 L 전체인데
실제 실의 길이에서 얘가 높이가 떨어지는 만큼이 요만큼 해서 위치 에너지 mg 이 실의 길이가 전체가 L에서 요 떨어지는 높이는 L 코사인 세타를 뺀 것이 이제 처음에 그래서 요만큼 떨어지면서의 위치 에너지가 이것이 운동 에너지로 된다. 2분의 mv제곱.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였는데 여기서의 이제 그 높이 차이가 같대요. 그래서 요게 높이 차이잖아. 그래서 높이의 차이가 같다. 그것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가에서 A와 B를 식을 써보면 L1과 L2가 다르긴 하지만 높이 차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A에서는 우리가 mg H가 잠깐 질량이 어떻게 되죠? 모르죠? 2분의 뭐 mv제곱 뭐 이렇게 되는 거고 B는 또 B의 질량을 또 모르지만 B의 질량 뭐 mgh 가 2분의 대문자 mv제곱 이렇게 쓰는 거고 이 높이 차이가 같다면 이 속력은 같아요. 그쵸? 속력은 같고 높이의 차이가 같다면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속력은 같게 돼요. 그래서 속력은 최저점의 속력은 같아. 니은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도 모르고 각도도 모르지만 우리가 길이에 관한 힌트를 요 그림에서 알 수 있어. B는 높았다가 운동에너지 0이었다가 운동에너지 최대 0이다가 최대 0 그래서 그게 여기였다가 바닥이었다가 오른쪽 끝으로 갔다가 바닥이었다가 왼쪽 끝으로 오는 게 우리가 B의 주기가 ET야. B의 주기는 ET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B의 주기야. 그리고 이제 A를 보면 A는 왼쪽 끝에 있다가 가운데에 있다가 오른쪽 끝에 있다가 가운데 있다가 왼쪽 끝 가니까 A의 주기는 T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주기가 1대 2야. 그럼 길이가 길면 주기가 길죠. 길이가 어떻게 돼요? 길이가 여기가 L 대 여기가 4L이야. 그래서 요 주기를 통해서 길이가 1대 4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억이 틀린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 알 수 있는데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즉 사실상 mgh 요것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기서 보면 1대 1에 이게 1대 2니까 사실상 질량의 비를 알 수 있어. 질량이 얘가 m이면 질량이 대문자 m은 2m. 그래서 요 운동 에너지는 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기를 가지고 실의 길이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속력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된다를 통해서 속력이 이제 같은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질량이 2배다 맞고 답은 2번. 요 앞번호가 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앞번호가 시간이 참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만히 놨대요. 그래서 A에서는 가만히 놨기 때문에 가만히 정지한 물체가 아래로 왜 떨어져? 안쪽에 중력이 작용을 해서 중력과 속도가 작용을 해서 아래로 등가속도를 한 거고 그쵸? 등가속도를 한 거고 근데 우주 공간에서는 중력이 없잖아. 중력이 없는데 얘가 왜 B가 볼 때는 아래로 가속하는 걸로 느낄까? 하면은 요 안쪽에서 이제 관성력이 작용을 하는 거야. 안쪽에서 관성력이 작용을 한다고 느껴서 우리가 이렇게 느낀 거고 실제로 우주선은 위로 가속도 A로 운동을 했겠죠.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빛에 휘는 게 A가 관측하는 게 B가 관측하는 것보다 크대. 그러면 이 가속도는 이거는 중력 가속도보다 작겠죠. 그래서 빛이 휘는 정도가 B가 작게 관측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정지였다가 아래로 등가속으로 떨어졌겠지만 오른쪽에서는 이미 운동을 하고 있대. 그래서 얘가 원래는 등속으로 운동을 하지만 물체는 등속으로 운동을 하지만 우주선이 등속으로 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가속도 A로 점점 빠르게 가니까 상대적으로 물체가 뒤처지기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실제로는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인간이 보면은 물체는 등속으로 가지만 우주선이 너무 빨라서 가속도 A로 위로 가기 때문에 더 빨라져서 그래서 물체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거로 보여서 바닥에 닿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물체의 속력은
자, 요게 잠깐 1번이 잠깐 헷갈리는데 일단 쉬운 거 먼저. B가 볼 때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아래쪽이겠죠. 그래서 위로 가속을 하니까 관성력이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B가 느낄 때는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가속도가 얘가 크죠. 그리고 얘가 작죠. 왜냐면 빛이 휘어지는 정도가 A가 크니까. 그래서 가속도가 가가 커요. 가속도가 가가 나보다 커요. 내부에서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등가속도를 하니까 2분의 AT제곱. 이것이 우리가 등가속도 공식인데, 가속도가 크면 같은 만큼 떨어질 때, 같은 h만큼 떨어질 때 가속도가 크면은 시간이 짧겠죠. 그래서 떨어진 시간은 가가 나보다 짧겠죠. 시간이 짧게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짧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V는 AT 등가속도니까 속도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가가 느리고 나가 빠르겠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A가 볼 때와 B가 볼 때는 얘네가 자기의 입장에서는 항상 물체가 정지해 있다가 관성력을 받아서 떨어지는 걸로 볼 테니까 얘네가 볼 때는 등가속하는 걸로 볼 거야. 그래서 내부에서 A와 B가 볼 때는 얘는 처음에 멈췄다가 가속 운동을 하니까 2분의 AT제곱에 해당하는 이동거리를 H만큼 갔을 때 그때의 속도를 보게 되는 거고, B도 똑같아요. H만큼 떨어질 때가 2분의 AT제곱. 이 같을 때 그 시간에 얘의 속도를 보는 거니까 우리가 가속도가 크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가가 짧게 금방 떨어지는 걸로 느끼고, 시간이 짧으니까 잠깐만요. 요거를 속도가 애매하구나. 시간은 짧은데 가속도 크니까 애매할 수 있다. 잠깐만요. 요 공식 말고 등가속도 다른 공식을 쓰자. EAS 공식을 쓸게요. EAS는 속도 제곱. 오케이. 이 공식 쓰니까 제대로 되네. 그래서 일정한 만큼 떨어지는데 가속도가 크면 속도가 크구나. 틀릴 뻔. 속도는 이제 가가 보면 가가 나보다 크다고 보겠네.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 중에 EAS 요거를 쓰면 알 수 있고, 시간은 가가 보면 짧고, 속도는 그래서 A가 관측할 때가 B가 관측할 때보다 크네요. 기억이 맞아요.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을 활용을 하니까 기억이 맞은 거 알 수 있고, 니은은 틀렸고, C가 볼 때는 C가 관측을 할 때는 C가 볼 때는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해요. 근데 우주선이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주선이 빨라서 물체가 뒤로 이제 늦어가지고 바닥에 닿는 걸로 보는 거야. C가 볼 때는 RGM이 0인 거 맞아요. 그래서 우주 공간이기 때문에 중력이 없고 물체는 위로 천천히 가고 있지만 우주선이 점점 빠르게 가니까 바닥이 물체랑 닿은 것 뿐이고, C의 입장에선 그래. 근데 B의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는 물체가 내가 손을 잡고 있으니까 정지해 있었어. 손을 놓으니까 그러면 이제 물체는 아래로 떨어져. 왜? B의 입장에선 아래로 관성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B가 볼 때는 그 등가속도 운동을 한 걸로 보는 거고, C가 볼 때는 물체는 등속 운동을 했는데 우주선이 점점 위로 빠르게 가속 운동을 한 거고, 서로가 보는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 8번은 이제 전기력인데 렉 걸리네. A는 플러스 EQ, B는 플러스 Q. 그래서 여기서 A가 전기장을 이렇게 만들겠죠. B는 전기장을 이렇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A와 B가 있는 거리는 같은데요. A는 무조건 EQ니까 더 세고 B는 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는데 C가 전기장을 해줘서 P 지점에서 전기장이 오른쪽으로만 있대. 그럼 C가 만드는 전기장은 무조건 수직으로 위로 만들 수밖에 없어. C가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A는 요 P 지점에 오른쪽 아래, B는 왼쪽이, C는 위 해서 요 세 개가 Y축 성분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A가 만드는 이제 Y축 성분을 보면 원래 공식은 K 곱하기 거리의 제곱, 거리가 1대 루트 1인
2이니까 루트 2d의 제곱, 2d 제곱분의 그리고 2q 이게 원래 A가 만드는 전기장의 크기야. 근데 비스듬하죠. 이것이 원래 전기장의 크기인데 이것의 Y 성분이니까 곱하기 루트 2분의 1을 해야겠죠. A가 만든 이 전기장의 크기와 이것이 B와 C가 만드는 전기장의 크기의 합과 Y 성분과 같아야 돼. B는 거리가 똑같죠. 거리가 2d제곱분의 B는 빨간 색깔로 2d제곱분의 이번엔 KQ 요 소문자로 쓸걸. KQ를 되는 걸로 알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가 45도니까 얘도 이제 우리가 루트 2분의 1을 해야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 B가 위쪽으로 만드는 전기장의 성분이고 C는 이제 거리가 2D예요. 4D제곱분의 K, QC로 C가 만들 거야. 그래서 A가 아래로 하는 요 성분의 크기와 B가 위로, C가 위로 하는 요 성분의 크기의 합이 같아야 돼. 다 싹 다 약분하면 K 날리고 Q 날리고 D제곱 날리면은 바로 가면은 얘는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루트 2분의 Q가 K D제곱 다 날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2루트 2분의 Q 플러스 4분의 QC와 같겠죠. 그럼 요거를 넘기면 이거 좌변은 이렇게 되는 거 되니? 바로 계산하면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럼 QSC가 어떻게 돼? QSC는 우리가 루트 2 Q와 같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답은 2번. 이건 트랜지스터를 그냥 외웠으면 되는데 우리가 NPN 하고 여기가 2m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우리가 하고요. 외워야 되는 게 2m는 항상 순방향을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NPN이면 2m는 순방향이니까 N 마이너스 극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베이스가 있고 컬렉터는 항상 역방향 그래서 N과 역방향인 플러스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러면 우리가 트랜지스터가 잘 작동을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전류가 2m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플러스니까 이렇게 흐르고 또 이렇게 해서 2m 쪽으로 다 이렇게 전류가 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리고 베이스의 전류와 컬렉터의 전류를 합쳐서 2m의 전류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이건 트랜지스터를 외웠으면 알 수 있고 이 그림을 잘 보면 한쪽으로 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전류가 몰리는 그림인 거 알 수 있으니까 너가 컬렉터고 너가 베이스고 너가 2m인 거야. 그러면 전류가 한쪽으로 모이니까 Z의 전류는 우리가 X와 Y의 전류를 합한 것과 같은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Z의 전류는 Y보다 커요. 맞고 트랜지스터 요거는 NPN이야. 틀렸고 PNP면은 하나에서 두 갈래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PNP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알 수가 있고 하나에서 둘로 빠져나가는 게 PNP 그리고 둘에서 하나로 모이는 게 NPN 그래서 기억 틀렸고 X는 컬렉터고 Y는 베이스면이요. 컬렉터 쪽은 항상 역방향 돼야 돼. 틀렸어. 답은 2번. 요 10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었으나 우리가 약간 좀 문제를 얘네가 약간 쉽게 내서 일단 살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에서는 얘가 전압이 병렬 연결인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에서도 스위치를 뗐지만 건전지가 없지만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돼서 전압 차이가 A와 B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병렬 연결이 구조가 똑같은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스위치가 건전지가 있건 없건 얘는 병렬 연결인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식을 써보면 우리가 전기의 용량은 입실론 뭐 유전율인가? 유전상수인가? 이때 곱하기 거리분의 면적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전기 용량 구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가에서는 다 똑같고 D와 면적이 똑같은데 요것이만 두 개죠. 그래서 B의 전기 용량을 C라고 하면 A의 전기 용량은 EC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나에서도 EC가 되고 B의 전기 용량은 몰라요. 우리가 C'이라고 하자. 이것은 입실로 1 곱하기 거리가 2D분의 면적이 그림은 똑같죠. 면적이 여기 똑같아 보이니까 A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C는 입실론 제로 D분의 A이고 이제 C'은 몰라요. 일단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이 다음에 이제 건전지를 연결을 했을 때 상황을 보면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가와 나에서 일단 가 먼저 하면 A와 B 전기 용량과 걸리는 전압과 전하량과 에너지를 우리가 차례차례 계산을 해보면 얘네는 전기가 같은 전기가 걸려요. 병렬이기 때문에 전기는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용량이 EC 대 C야. 그럼 A에 저장된 전하량은 Q는 CV니까 ECV B에는 CV가 저장이 되죠. 그리고 이제 A에 저장이 되는 에너지는 뭐 곱할까? 그냥 요거 두 개 곱할게요. 그래서 2분의 1 CV제곱, 2분의 1 QV, EC분의 EC분의 V제곱인가? EC분 잠깐만요. Q는 CV 2분의 1 CV제곱, EC분의 Q제곱 이렇게 공식이 있는데 2분의 1 QV, EC분의 2분의 1 CV제곱, EC분의 Q제곱 세 가지를 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냥 요거 두 개 곱할게요. 2분의 QV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요거 두 개 곱하니까 에너지인 CV제곱 얘는 에너지인 두 개 곱하니까 2분의 CV제곱 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서는 에너지를 물어보긴 했죠. 그래서 가에서는 요랬다가 이제 나에서는 이제 뭐가 바뀌냐면 건전지가 사라져. 그래서 나에서는 이제 건전지가 사라지지만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그 건전지에 총 저장된 총 Q가 같아요. 이게 같은 거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요 A는 EC로 똑같고 이게 바뀌죠. 바뀌니까 요것도 바뀌게 돼. Q도 바뀌고 에너지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Q는 저장된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A와 B의 전하량이 다 더하면 같아야 돼. 일단 그런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A에 이제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CV제곱을 해야겠다. 2분의 1 CV제곱 하면은 2분의 1 CV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전압만 변하면 우리가 에너지가 변했구나 알 수 있고 전기 에너지가 나가 가의 16분의 9배래. 나가 가가 크다는 거죠. 가에서 요게 16이면 요거는 9라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게 한글로 보면 나가 가의 16분의 9면 가가 크고 나가 작은데요. 가가 16이면 나에서가 9래. 그럼 가에서가 V였으면 여기서 뭐예요? 전압이 4분의 3V인 거 알 수 있겠죠? 여기가 4분의 3V야. 요거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전압이 4분의 3V인 거 알 수 있어. 이래야 나의 에너지는 가의 에너지의 16분의 9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둘의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B에 걸리는 전압도 4분의 3V가 되는 거 우리가 자동으로 알 수 있고요. 그러면 A에 충전되는 전하량 Q는 두 개를 곱하면 우리가 2분의 3CV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해서 같아야 되거든요. 더해서 3CV가 나와야 되고 이게 1.5CV잖아. 그러니까 얘가 2분의 3CV로 전하량은 도망가지 않아. 저장이 되어 있는 게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가에서의 3CV와 나에서의 3CV로 전하량이 같아야 돼. 거꾸로 이제 B는 요거 두 개 곱해서 Q가 나오죠. Q는 CV니까 B의 전기 용량이 EC가 되는 거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 구했다. 그래서 여기 되는 거 알 수 있고 하나 안 했네. 그래서 이게 EC가 돼야 돼. EC가 돼야 되니까 EC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요거 D분의 2A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이거를 이제 갖다를 해보면 이플silon 1이 뭐가 나와야 돼요? 이플silon 1이 4 이플silon 0가 나와야 이제 B의 전기 용량이 2C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니은이 맞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 가에서 A와 B에 저장된 전하량은 가가 2배로 많아요. A가 B보다 2배가 많고요. 나에서 A와 B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계산을 해봐야겠네. 그래서 2분의 1 QV 요거 2개 곱하면 되죠. 근데 얘네가 전하량도 같고 전압도 같으니까 똑같네요. 요거로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C도 같고 V도 같고 Q도 같으니까 저장된 전하량은 같겠다.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답은 4번. 하나하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밖에 없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밖에 없어서 애매하긴 하고요. 진짜 쉬운 문제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항상 그 회로는 우리가 등전이 선을 이렇게 색칠 놀이를 해보면 우리가 회로를 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래서 지금 내가 빨간 색깔 한 곳이 다 0V인 곳이고 파란 색깔 한 곳이 6V인 곳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하나 이렇게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회로를 내가 그려보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회로를 그리면 문제 푸는 게 더 쉬운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그래서 이제 회로를 그려보면 너 좀만 더 위로 가서 그릴까? 일단 하나 특이한 게 2옴짜리 얘 하나 있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사이에 2옴짜리 하나가 그냥 자기들끼리만 연결된 게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연결된 요거를 하나 그려주자. 이게 2옴이고요. 이거 하나 그려주면 됐어. 그래서 얘는 그렸죠. 그리고 이제 파란 색깔에서 빨간 색깔 가는 길에 2와 4, 3과 1, 요 두 갈래로 나뉘어야 돼. 파란색으로 가다가 둘로 나뉘어야 되죠. 그래서 둘로 나뉘는 길이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요 위쪽으로 이제 나뉜다고 치면 2와 1로 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와 그리고 초록색 1로 가는 길이 하나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가는 2와 1로 가는 길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어야 돼. 파란색에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3옴이겠죠. 보라색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가는 전압이 이렇게 가는 회로가 하나 있고, 너는 1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회로를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P점은 어디냐? 그럼 보라색과 초록색이 만난 다음에 다시 빨간색으로 들어오는 점이 P점이야. 그럼 여기가 P점이겠다. 보라와 빨간색이 만나서 이제 다시 건전지로 들어가는 여기 점이 요 Q점이요. Q점이 여기고요. 보라와 초록이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보라와 초록이 만나서 빨간 색깔로 만나는 쪽이 Q. 보라와 초록이 빨간색으로 만나서 지나가는 곳이 Q. 그리고 P는 6V 쪽에서 요 2옴 쪽으로, 요쪽으로 가는 게 P야. 말 진짜 못한다. 나 P라고 말했니? 6V에서 2옴으로 가는 쪽, 요쪽으로 가는 게 P야. 그럼 여기가 P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써보면, 파란 색깔과 빨간 색깔은 6V의 전압이 걸리는 거야. 그럼 여기 요 아래쪽, 여기에 몇 볼트 걸리는 거 알 수 있어? 6V가 걸리는데 2옴이죠. 6은 2 곱하기 3. 그래서 여기는 3A가 전류가 흐르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을 보면 파란 색깔과 빨간 색은 6V이기 때문에 이 전체에 결국에 6V가 걸리는 거야. 얘네 합성하면은 6V가 사실상 3옴에 걸리죠. 이쪽으로는 이제 2A가 가는 거 알 수 있어요. 6V가 여기 전체에 걸리는데 요거는 직렬 연결이니까 4옴인 거 알 수 있죠. 그럼 이쪽으로는 이제 1.5A가 가고, 그것이 2A가 똑같이 이제 흐르고 1.5가 이렇게 와서 합쳐지는 거죠. 그럼 Q를 지나는 전류는 이게 3.5A가 흐르는 거 알 수 있죠. P에 흐르는 전류는 3, Q에 흐르는 전류는 3.5, 3분의 3.5.
3분의 3.5. 어디서 틀렸지?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서 틀렸다. 2옴이랑 여기가 4옴이었네. 여기서 틀렸죠? 그래서 이 초록 색깔은 2옴과 4옴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틀렸고요. 그러면은 합성 저항이 6이 되니까. 그래서 6V가 합성 저항이 6인데 걸리니까 여기가 1A가 흐르는 거였구나. 여기서 틀렸네. 그러면 이제 전류는 여기는 이제 2.5가 흐르겠죠. 그래서 3대 2.5. 3분의 2.5 해서 6분의 5라 답은 1번. 이것도 그림이 상당히 특이하지만 자, 뭔가 해보자.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일단 Q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제로로 같대. 그렇구나. 그럼 A는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 만들었고 일단 A가 만드는 게 여기 B제로고 B도 요것도 B제로죠.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A는요 요 거리가 요 거리와 같지 않니? 거리가 같죠? P에서도 A는 P 지점에 A는 뭐 만들 것 같아? A는 튀어나오는 B제로를 만들 것 같지 않니? 왜냐면 요 거리가 같으니까 똑같이 A는 튀어나오는 B제로를 만들 거야. 이제 B를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거리를 봐야 돼요. 여기 거리가 요만큼이야. 요 거리 우리 계산할 수 있거든. 그것이 이제 거리가 D 대 여기 거리 2분의 D죠. 2분의 D의 거리에 얘가 B제로 만들었어. 그쵸? Q에서 만드는 게 B제로니까. 여기 거리 이번에 어떻게 돼? 요 거리야. 그러면은 루트 3대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 그럼 요 거리에 2분의 루트 3배야. 그럼 2분의 3D가 되는 거 알 수 있니? 그쵸? 그럼 P 지점에는 Q 지점에 2분의 D일 때 B제로 만들었어. 근데 거리가 3배나 늘어났네. B는 몇 만들 것 같아요? 거리가 3배 늘어났으니까 3분의 B를 만들겠죠. 거리가 3배 늘어났으니까 자기장은 3배 약해져서 3분의 1배 돼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얘도 튀어나오는 거 P 지점에 만들죠. P 지점에는 튀어나오는 거를 만드니까 답은 둘 다 튀어나오는 거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같으니까 더하면 3분의 4 해서 답은 3번. 이 13번 문제도 상당히 어려울 뻔했으나 얘가 다행히도 약간 조금 쉽게 내줬고요. 우리가 먼저 공식을 써보면 유도 전압의 크기는 마이너스 이게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한다. 그 방향을 뜻하는 마이너스고 그리고 우리가 공식은 시간분의 자기장 곱하기 면적 해서 금속의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 B 곱하기 A를 우리가 시간으로 미분을 하면 우리가 여기 유도 전압의 크기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면적을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가 들어가면서 면적이 변하잖아. 변하는 것은 면적이 변해요. 요것은 우리가 호의 길이야. 호의 길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라는 것은 호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2분의 1 R제곱 세타 라는 우리가 호의 길이에 관한 면적 공식을 알고 있고 그것이 가지고 이제 얘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각도가 변하죠. 그래서 여기다 이걸 바로 넣으면 B는 앞으로 뺄게요. B 곱하기 잠깐 다 쓸게. 잠깐 B 곱하기 A가 그냥 이렇게 되죠. 이거에다가 B만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B 곱하기 A를 시간에 대해 이제 미분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는 요 금속 고리의 반지름을 일정하니까 이거는 상수고 자기장도 일정하면 변하는 건 세타 각도는 변하죠. 변하는 건 각도기 때문에 각도를 이제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하면 우리가 시간분의 각도 이게 각속도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유도전압의 공식이 요거를 이제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해야 돼. 미분을 하면 B는 그냥 있고 반지름의 제곱에
각도를 미분한 각속도가 돼요. 그래서 공식이 요거야. 그래서 이렇게 반원이 돌 때의 공식은 이렇게다. 이렇게 되는 거 일단 공식을 유도를 했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보면 여기서의 이제 우리가 유도 전압을 써보면 여기서는 이제 B1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2분의 B1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금속의 반지름이 2D죠. 금속의 반지름 2D니까 이거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4D제곱, 각속도 오메가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갈 때는 이게 플러스를 유도했대. 그래서 플러스를 유도했대. 들어가니까 플러스를 유도했어. 시계 반대 방향에 플러스니까 이렇게 유도했다 그러죠. 왜 이렇게 유도했을까? 튀어나오는 자기장을 유도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하면 즉 여기가 들어가는 자기장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얘가 튀어나오는 걸 유도를 했고, 그때의 유도 전압이 이렇게 나왔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여기서 빠져나올 때는 똑같은 것을 이제 반대 방향으로만 하니까 마이너스 2i가 나왔고, 여기 두 번째 구역에 진입을 할 때도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두 번째 진입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갔는데 면적이 이번에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자기장의 영역이 들어갈 때는 이제 면적이 바뀌었어. 그래서 여기서는 2D만큼의 호의 길이가 아니고 이번에 여기서 D의 제곱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야. 이 부분을 해보면 전압은 2분의 B, 자기장이 B2겠죠. 2분의 B2, 반지름이 D야. D제곱, 각속도 오메가 똑같고. 이렇게 될 때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뭐야? 시계 방향을 유도했던 거죠. 요거를 유도했어. 즉 시계 방향은 이게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는 걸 왜 유도했을까? 투 지역의 자기장이 튀어나오는 거라서, 튀어나온 자기장이라 그 반대를 유도를 한 거 알 수 있겠죠. 이제 문제 다 풀었다. 자기장 방향은 1과 2가 달라요. 틀렸고,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2대 1이야. 전압이 2대 1이어야 전류가 2대 1이겠죠. 그래서 2대 1은 전압이 2대 1은 똑같은 거 빼면 D제곱이랑 2분의 D제곱 오메가를 제가 빼면은, 그러면 바로 2분의 D제곱 오메가 요거 약분을 하면 4B1대 B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B2가 이제 B1보다 2배가 크구나. 이 B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1구역의 자기장의 세기가 B0라 했으니까 2구역의 자기장의 세기는 2B0가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도기전력의 크기는 요거 이미 계산했죠. 요도기전력의 크기는 요건데 2분의 5t일 때는 요도기전력의 크기가 요건데, 이거를 이제 문제 버전으로 바꿔보면 B0가 이제 B2가 2B0가 되는 걸 알 수 있었고, 각속도는 이제 주기는 각속도분의 2파이를 가지고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각속도는 t분의 2파이를 넣으면 될 것 같고, 잠깐만. 근데 얘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이 4t니까 한 번 도는 시간이 4t는 각속도분의 2파이다. 요거를 대입을 해서 각속도를 요걸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B2는 2B0, 그리고 반지름 D제곱, 그리고 각속도는 4t의 시간이 한 바퀴 도는 주기인데 그것을 각속도분의 2파이다. 각속도는 2t분의 파이겠네요. 2t분의 파이 하면은 이제 2t분의 B 파이 D제곱이 나오죠. 답은 니은 디귿. 우리가 그 빛의 간섭을 알고 있다 치고 이렇게 할 때 S1, S2에서 빛이 나와서 갈 때 D, 경로차는 D 사인 세타가 나오죠. 그래서 원래는 요 각도가 세타지만 우리 멀리서 보면 요 각도도 사실상 거의 세타가 나온다. 그 가정을 해서 약간 우리가 근사를 때리죠. 그래서 원래 두 파동의 경로차는 D 사인 세타지만 탄젠트 세타와 비슷하고, 그것은 요 그림에서는 요거분의, 그래서 요 탄젠트 세타는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 L분의 X
라고 우리가 경로의 차이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치면 이 14번을 풀 때 우리가 안다고 쳤을 때 우리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D분의 L 람다라는 걸 알고 있다 치고 방금 그 내용을 공부해서 알고 있다 치고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빛이 다르면요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빛이 A와 B로 다를 때 요 때는 우리가 A와 B 사이에 파장이 다르면 파장이 길면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길고요. 이제 같은 물체 같은 빛에서는 요 D가 짧으면 요 슬릿 사이의 틈이 짧으면 커요. 슬릿 사이의 틈이 짧으면 틈이 짧으면 D가 작으면 이게 크고요. 그래서 D2가 작은 거 알 수 있겠죠. D2가 D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슬릿 사이의 틈이 작으니까 이 델타 X가 큰 거야. 그래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커졌으니까 D2가 작다. 틀렸고. 그리고 이제 파장이 길어. 파장이 A가 B보다 길면 파장이 길면 커요. 파장이 길면 커요. 파장이 길면 커요. 그래서 A가 파장이 기니까 A에서가 B보다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커야 돼. X0가 X1보다 커야 돼. 그래서 D가 틀렸어.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무조건 보강이고 첫 번째 밝은 무늬도 보강 간섭이고 기억은 무조건 맞고 답은 1번. 그리고 도플러 효과의 공식을 알고 있다 치고서 도플러 효과는 F0 곱하기 소리의 속도 빼기 플러스 음원 소스의 속도 그리고 V 음속 플러스 마이너스 디텍터의 속도 이렇게 우리가 쓰고요. 그리고 항상 접근하면 이제 도플러 효과로 커지고 진동수 커지고 멀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지고 F를 이제 A에 의한 도플러 효과를 써보면 원래 진동수 곱하기 A는 음원이 접근하는 거니까 이 디텍터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 위쪽은 다 변화가 없고 디텍터는 정지고 음원이 가까이 가니까 아래쪽이 작아져야 돼. 음속 빼기 디텍터의 속도, 음원의 속도 V 빼기 V0분의 V 말하면서 하니까 못하겠네. FB는 F0 곱하기 음원이 멀어지니까 여기가 플러스 V 플러스 V0분의 V 해서 FA 빼기 FB를 그냥 하면 돼요. FA 빼기 FB는 그냥 이제 계산만 잘하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3분의 4F0라 그랬죠. 그것은 이거를 빼면 돼요. F0 V로 한 다음에 묶은 다음에 빼보자. A 빼기 B야 V 빼기 V0분의 빼기 V 플러스 V0분의 1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것이 이제 F0V에 통분하면 이거 하여튼 중학교 때 많이 했죠. V제곱 빼기 V0 제곱분의 통분하면 V 플러스 V0 빼기 V 빼기 V0 그러면 2V0 나오는 거 되니? 알아서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2V0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이제 3분의 4가 뭐가 나와? 3분의 4가 F0 약분하니까 V제곱 빼기 V0 제곱분의 2VV0 나머지 그냥 하면 돼요. 4V제곱 빼기 6VV0 그리고 빼기 4V0 제곱이 0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잘 하면 되는데 이거를 4V, V, 2V, 2V 하면 이게 우리가 딱 어떻게 하지? 잠깐만 아래쪽이 마이너스 위가 플러스 하면 4V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8VV0 플러스 2VV0 하니까 마이너스 6VV0 나오고 마이너스 4V0 제곱 그래서 이걸 2차 방정식을 이제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는 0이다. 그래서 V가 2V0 V는 2V0가 나오고 그럼 V0는 거꾸로 2분의 V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답은 1번. 16번은 이제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P에서 갖고 있던 에너지가 요 에너지가
이제 마찰 Q와 여기서의 에너지와 같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 끝에서의 에너지와 같다 라고 할 거야. 처음에 갖고 있던 4mgh라는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 이렇게 오면은 먼저 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Q 지점에 왔을 때는 열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EMGH에 위치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죠. 또 그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Q와 R 지점에서는 이제 R 지점 어떻게 돼? R 지점에서는 Q 열이 있고 MGH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R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 식을 써줄 수 있겠다. 나머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마찰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열 때문에겠죠. 열과 Q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2로 같대요. 그럼 요걸 이제 대입을 하면 이게 2고 이게 2죠. Q가 2고 이것도 2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아, EMGH가 2구나. 2는 EMGH고 요게 3MGH네. 그럼 이 R은 여기가 뭐가 돼? 얘는 MGH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R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오케이. EMGH네. 얘가 잠깐만요. 똑바로 안 해? 똑바로. 그래서 요거 EMGH가 2니까 이 2가 EMGH니까 이 하나는 MGH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요거 두 개가 EMGH니까 R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EMGH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R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EMGH인데 그것은 이 2와 같다. 답은 3번.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 공식을 써보면요, 저항에서는요 V는 IR이라는 게 성립을 하죠. 그리고 이제 축전기에서는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 Q는 CV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랬고 또 이제 L, 요거 그 코일에서는 뭐가 있지? 전압은 L 곱하기 DT분의 DI 라는 전압의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거꾸로 이제 전류는 I는 R분의 V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서 전류가 뭐예요? 전류가 이 전하량이 전류의 적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전류가 거꾸로 Q를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이제 Q를 미분을 하는 거고, 전류는 CV를 미분하는 거야. C 냅두고 DT분의 DV로 해야겠죠. 그리고 요 코일에서는 이제 거꾸로 전류는 넘겨 L분의 V를 적분을 해야겠다. 이렇게 적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전류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저항이 우리가 교류이기 때문에 뭐 사인 이런 식으로 변하는 전류가 들어올 거야. 변하는 전압이 들어올 거야. 그러면 전류도 이렇게 변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류가 I는 R분의 V 이거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I는 이제 R분의 V 사인 오메가 T 로 구할 수 있고, 축전기에서는 이제 이 전압을 미분을 해야 돼. 그러면은 C 곱하기 미분의 V 코사인 오메가 T가 나오죠. 그래서 요 안에 요거 나오고, 그래서 V 코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요거는 전압이니까 또 변하는 전압이고, 요거는 C 곱하기 오메가 C라는 것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요걸 이제 코일에서는 적분을 하는 거잖아. 사인을 적분해. L분의 사인을 적분해요. 그러면은 L분의 1 곱하기 적분해. V 사인을 적분하니까 V는 냅두고 적분이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적분상수니까 오메가분의 1. 뭐라는 거야? 하여튼 이거 적분하면 L분의 V 요거는 똑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에 요 오메가분의 1 요걸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걸 적분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1분의 V 코사인 오메가 T.
뭐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웠으면 되는데 저항 i는 v는 ir이니까 i는 r분의 v 그래서 r분의 v 이런 걸 통해서 저항에서의 저항 역할은 r이구나. 이게 저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c 축전기에서의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이 요거구나. 그래서 축전기의 저항 역할이 요거구나. 그래서 요 역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축전기의 저항 역할은 우리가 외웠으면은 오메가 C분의 1이구나. 아는 거, 이런 거 알 수 있고, I는 또 R분의 V와 같은 꼴을 봐야 되니까, 여기, 코일에서는 요게 저항 역할이구나. 그래서, 코일의 저항 역할하는 것은 오메가 L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오메가가 진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동수가 커지면은, 요 축전기의 저항은 작아지고, 진동수가 커지면, 전압의 진동수가 커지면, 우리가 이제, 코일의 진동수는 코일의 저항은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두 개가 다 있으면 저항과 코일과 축전기를 다 연결을 하면은 두 개의 값이 같을 때 그래서 두 개의 값이 같을 때 이때가 저항이 최소가 돼요. 그래서 저항이 최소가 돼서 저항이 최소가 돼서 전류가 최대가 될 때는 이 두 개의 값이 같을 때요. 그래서 관련 이론은 왜 설명했지? 그냥 외우면 되는데. 그래서 S를 A에 연결했을 때는 공명 진동수가 F0로 나와서 전류가 최대인 거 알 수 있고 진동수가 커지면 전류가 커지는 것은 진동수가 커지면 저항이 작아지는 거 진동수가 커지면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가 커지는 게 너가 축전기야. Q일 때가 축전기니까 C랑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Q는 C랑 연결해서 축전기의 그래프니까 이거 맞고 B랑 연결하면 코일이랑 연결하는 거니까 진동수가 커지면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줄어요. 진동수가 커지면 전류가 줄어요. 맞아. 답은 5번. 18번은 그냥 기초적으로 그냥 우리가 요 볼록 렌즈를 할 수 있는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 이라는 공식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부호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보통 우리가 렌즈 앞에 물체를 둬요. 그래서 렌즈 앞에 물체가 있으면 A가 플러스 물체가 렌즈 뒤에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허물체 A가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A는 여기 있어야 돼요. 물체 앞에 여기 있으면 A가 플러스. 그리고 물체는 이제 빛이 이렇게 통과해서 상을 만들기 때문에 B는 이 뒤쪽에 B가 있어야 이쪽에 뒤에 B가 있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 B의 부호를 플러스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공식을 좀 더 쓰면 그리고 물체 배율은 마이너스 A분의 B는 H분의 H 프라임 이러고도 있죠. 그냥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 공식을 믿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보면 가에서는 여기다 물체를 세웠더니 그렇더니 배율이 3배인 상이 생겼다. Q 지점 여기 있네요. 그러면 상이 어떻게 생긴 거야? 상이 물체를 여기 뒀어. 물체를 여기 뒀는데 상이 여기에 생긴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가 물체가 이렇게 닮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닮음이기 때문에 1대 3H는 1대 3이 되는 거 알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가 A면은 여기는 3A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요 배율에 의해서 1대 3이면 1대 3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요거를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A분의 1 플러스 B의 위치가 뭐가 돼야 되냐면 3배이기 때문에 원래는 상은 오른쪽에 렌즈 앞에 생겨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렌즈 왼쪽에 상이 생겼으면 요거는 허상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B의 위치가 B의 거리는 3A이긴 하지만 요 B가 허상이라서 마이너스 3A 분의 1이라고 써야 돼요. 그것이 F분의 1이다. 요 계산하면 3분의 3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죠. 3A분의 2 그래서 우리가 F가 2분의 3A야. 그래서 초점이 2분의 3A니까 기억 틀렸고 가에서는 허상 맞고요. 왼쪽에 있으니까 상이 왼쪽에 있으니까 틀렸고 나에서 똑같이 세보면 이제 물체 왼쪽에서 이제 요게 2A고 A였다가 이제 여기가 4A의 위치에 된 거죠. P에서 Q 사이가 2A니까 그러면 이제 써보는 거야. 다시 요 렌즈 공식을 넣으면 4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이것이 f분의 1인데 f가 2분의 3a니까 3a분의 2라고 우리가 쓰면 되겠죠. b'분의 1은 12분의 헷갈리네. 12분의 8 빼기 12분의 3을 하면 이것이 12분의 5가 나오죠. 그래서 b'은 5분의 12a가 나온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배율에다 넣어보면 배율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서는 물체와의 거리가 4a야. 마이너스 4a분의 그리고 요 b가 5분의 12a니까 배율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5분의 3a. 그래서 마이너스란 뜻은 얘가 역 거꾸로 뒤집혔고요. 그리고 이게 작아졌으니까 축소, 돌입, 실상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상의 크기는 5분의 3a다 맞고 답은 4번. 19번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문제들이고요. 모든 힘을 먼저 표시를 해야 되는데 까먹지 않게 중력 먼저 다 표시하면 A는 mg, B에는 중력이 mg가 있고 C에 작용하는 중력이 A를 다이렉트로 누를 거기 때문에 A는 C에 의한 중력에 해당하는 emg가 여기로 받겠죠. D가 공 D에 작용하는 중력이 B를 다이렉트로 누를 테니까 B는 D에 의한 중력 mg를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힘들이 이제 실이 당기는 힘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C가 B를 위로 받쳐줄 거야. C가 위로 받쳐주는 힘이 이렇게 N이라는 수직 강력이 있을 거야. 그 힘이 C가 B를 때리면 B도 C를 때리기 때문에 C가 B를 위로 받치면 B도 C를 눌러요. 그 힘이 여기에 똑같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아래쪽으로 EMG 플러스 아래쪽으로 A는 아래쪽으로 작용 반작용에 의한 힘을 이쪽에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와 B가 돌림의 평형과 힘의 평형을 가지고 우리가 써보면 B 위쪽에 있는 B에 해당하는 힘의 평형을 쓰면은 B는 힘의 평형을 보면은 위쪽에 있는 T 플러스 N이 아래로 있는 mg 플러스 대문자 m과 대문자 mg와 같아서 B가 일단 위아래로 멈춰 있고 돌아가는 힘을 보면 어디를 할까? 여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요. 여기를 가지고 돌림힘을 한번 해보면 돌림힘은 우리가 거리 곱하기 힘이기 때문에 요 초록 색깔 실에 의한 돌림힘은 없어져요. 그래서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는 돌림힘은 B를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는 건 요 스몰 mg와 요 n에 해당하는 것이 돌림힘으로 B를 왼쪽으로 넘어뜨리겠죠. 그럼 여기 곱하기 거리가 2d니까 2mgd 그리고 얘는 거리가 3d니까 n 곱하기 3d 3nd 이것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는 건 대문자 mg 곱하기 d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이제 똑같이 a를 가지고 식을 써보면 a는 A는 아래로 힘밖에 없죠. 그래서 A는 아래로 있는 힘밖에 없는데 A가 왜 지금 아래로 땅으로 이제 떨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면은 A를 받치고 있는 또 다른 힘이 있는 거야. 힘의 평형을 보면 N2는 A를 위로 받쳐주는 힘 하나밖에 없고 이것은 이제 아래로 들어는 mg 플러스 EMG 플러스 N과 같다. 그리고 이제 돌림힘 A를 이제 돌림힘을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돌림을 해보면 N2에 의한 돌림힘은 거리가 0이라 없어지고 얘를 A를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은 mg 곱하기 여기 거리 d, mgd 그리고 A를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은 ed 곱하기 emg 플러스 n 그래서 ed 곱하기 emg 플러스 n 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냥 이제 연립을 하면 되는데 이 식을 보니까 m, m, n m, n, m 해서 여기서 n만 없애면 n만 연립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n이 뭐냐면 3n은 이제 넘겨 대문자 mg 플러스 mg 마이너스 2mg야.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잠깐 여기서 이제 넘겨. 2에는 뭐가 돼요? DD 약분해봐. 2에는 뭐가 돼? 대문자 mg에서 빼기 4mg인 것 같아요. 2에는 4mgd 그리고 mg니까 이거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같다 해보면 6n을 하면은 6n은 2 대문자 mg에서 빼기 4 스몰 mg 그것이 3 대문자 mg에서 빼기 12mg 이거 하면 이제 대문자 mg는 8mg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5번. 상당히 어려운 게 나왔고 여기서의 특징은 등가속도 그냥 우리가 포물선 운동에 식 세우는 거 똑같이 연습을 하는데 둘이 가속도가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기서 줬어. B가 처음에 아래로 출발해서 Y의 속도가 마이너스지만 점점 속도가 플러스로 되죠. 그러니까 일단 가속도가 Y 가속도는 이쪽으로 있구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X 속도가 0이었지만 점점 X 속도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X 가속도는 이쪽으로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기울기를 알 수 있어. 기울기가 얘는 마이너스 V 기울기가 이렇게 될 때 얘는 이렇게 되죠. 즉 t일 때 AX는 뭐냐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 t분의 x의 속도가 0에서 마이너스 v 됐으니까 마이너스 v0 여기 우리가 AX고 AY는 뭐가 돼요? 처음에 마이너스 v에서 2v 됐으니까 시간이 t일 때 속도의 변화가 3v죠. 그래서 A는 왼쪽으로 가속도니까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얘는 이제 플러스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속도가 1대 3이다 라는 거 알게 돼요. 그래서 가속도가 이제 여기가 1대 3 그래서 마이너스 1대 뭐 3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가속도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가속도가 1대 3이구나. 그래서 Y축에 도달한다는 게 뭐냐면 A는 위로 가고 속도는 위고 왼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일단 요 Y축에 도달하는 게 이쪽에 닿는 거죠. 그래서 요 넓이 X축으로 이동한 요 왼쪽으로 이동한 넓이가 요게 D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힌트 하나 뭐 알아요? 요 넓이가 D다. 얘가 일단 B가 Y축에 닿아야 되니까 D. D라는 것은 요 넓이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V0 T0가 D인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일단 A의 약간 헷갈리는데 A를 일단 다 써볼게요. Vx는 V0 코사인 세타 빼기 AXT 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잘 얻어야 할 텐데 얘도 오른쪽으로 가다가 시간이 t일 때 얘가 여기 Y축에 와야 돼요. 그쵸? 그럼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얘는 가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땅에서 쓰는 거 생각을 했을 때 땅에서 그냥 포물선 운동할 때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최고점에 가는 시간과 최고점에서 여기 바닥에 떨어진 시간이 같았던 거 기억나니? 포물선 운동할 때 여기 가는 시간과 여기 가는 시간이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건 이제 거꾸로 옆으로만 보면 여기서 여기 가는 시간과 여기서 여기 가는 시간이 같아요. 그래서 총 t가 걸려서 여기 원점으로 다시 y축에 닿았다면 x는 x쪽으로는 이렇게 가다가 멈춘 거야. x축으로는 더 앞으로 못 가게 돼요. vx가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vx가 0이 나와요. 언제요?
이게 시간이 2분의 t일 때 v0 코사인 세타 빼기 2분의 axt일 때 이게 0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보면 axt가 마이너스 v0죠. axt가 여기 마이너스 v0거든. 아, 여기 난 이미 마이너스 부호까지 넣어놨구나. 그래서 요거 그냥 숫자만 볼게요. 그래서 나는 여기 마이너스라고 벌써 이 부호를 써놔서 이렇게 써버렸고, 그래서 일단 0이 나와야 되니까 at가 v0죠. 그럼 요게 뭐야? 이게 v0야. 그럼 요게 0이 나와야 돼. 그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죠.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각도가 60도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제대로 쓰면은, 제대로 써보면 이제 세타가 60도니까 vx는 2대 1대 루트 3 2분의 v0 빼기 axt vy는 이제 2분의 루트 3 v0 빼기 ayt 플러스 ay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 b도 이제 써보면 b는 vx는 v0는 처음에 속도는 0이었고, 그리고 이제 빼기 ax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vy는 처음에 속도가 마이너스 v0 그리고 플러스 ayt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일단 우리가 얘네가 크기가 1대 3이잖아. 1대 3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가속도를 뭐 a0 대 마이너스 a0 대 3a0 이렇게 그냥 쓸게요. 그래서 가속도 그냥 1대 3이니까 요거를 그냥 다 숫자를 넣어줄게. 빼기 a0 3a0 a0 3a0 그리고 a0t가 여기서는 이제 v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a0t가 v0다. a0t가 v0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 위치를 가지고 이제 써보면 a의 시간에 따른 위치는 속도를 적분을 하는 거야. 처음에 위치는 0이고 요거를 적분을 하면 2분의 v0t 빼기 2분의 a0t제곱. 그리고 a의 이제 y는 처음에 높이는 0이니까 요거 속도 적분하면 되겠죠. 2분의 루트 3 v0t 플러스 2분의 3a0t제곱. b도 이제 요거를 가지고 b의 x와 y 위치를 실제로 구해보면 b의 x좌표는 처음에 x좌표인 d에서 시작을 해서 빼기 2분의 at제곱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y는 얘는 바닥이니까 처음 높이가 0이고 요걸 이제 적분해서 마이너스 v0t 플러스 2분의 3a0t제곱. 그래서 a와 b의 실시간에 의한 요 위치 좌표를 우리가 다 구했어. 그래서 요 a와 b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실제 위치를 다 구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제 t0일 때 계산을 해보면 t0일 때는 x가 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v0t는 이제 x가 0이 나와야 돼. t0일 때 x가 0이 나와야 되니까 v0t가 2분의 v0t가 d고, 그래서 x는 d 빼기 2분의 a0 t0 제곱 이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2분의 at 제곱이 d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2분의 at 제곱이 d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y를 계산해보면 이제 a의 y 좌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2분의 루트 3 v0t 2분의 v0t가 요거니까 요거는 루트 3 v0죠. 이거 루트 3d죠. 2분의 vt가 d니까 요게 d니까 루트 3d at제곱 2분의 at제곱이 d니까 2분의 at제곱 요게 d니까
플러스 3D. 그래서 t일 때 a의 위치는 x는 0이고 y는 요게 돼요. 이제 똑같이 이제 t일 때 b를 해보면 b의 x는 뭐가 나와요? 2분의 at제곱 빼기 d니까 또 0이 나오죠. 그래서 0, x는 0이고 y는 마이너스 vt는 마이너스 2d고 2분의 3 at제곱 2분의 3 at제곱은 플러스 3d고 그래서 b의 이제 y는 마이너스 d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b의 y 좌표가 이게 플러스구나. 여기서 틀렸구나. 해서 a는 0, 루트 3d 플러스 3d고 b는 0, 그냥 d죠. 그래서 얘네 y축 사이의 거리를 보면은 거리는 이제 요게 2d 플러스 루트 3d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는 요거랑 요거의 거리의 차이일 테니까 x는 둘 다 0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속도는 이렇게 하기로 했죠. 가속도가 마이너스 a0 곱하기 3a0 요거이기 때문에 실제 가속도의 크기는 루트 10 a0 루트 10이 되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a0의 크기만 구하면 이 가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등하속도니까 시간이 몇이든 그냥 가속도의 크기는 요걸로 일정해요. 등하속도라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t에 관한 식이 없고 d와 v에 관한 식이 있으니까 요 등식에서 t에 관한 식을 다 날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위쪽에서 하면은 v제곱 t제곱은 4d제곱 그리고 at제곱은 2d 그럼 여기서 이제 양변을 나눠봐. 그래서 a분의 v제곱은 2d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2d분의 v제곱이야.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하니까 절대값 가속도의 크기는 루트 10 곱하기 2d분의 v제곱 v제곱 해서 디귿이 맞아요. 답은 기억 디귿. 그래서 가장 어려운 20번 문제긴 했어. 많이 어려웠다.